안녕하십니까. 구주입의 도농고 이번 2025년 1학기 중간고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창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할 것은 2025년 고1 1학기 1차 지필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죠. 도농고의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로 이제 도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이 도농고 시험은 이 시험 범위를 이제 보게 되면 작년도 2024년에서는 이제 다항식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의 단원이 시험 범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가 2025년에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항식에서 2차 함수의 활용 전, 그러니까 작년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활용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의 단원이 제외돼서 작년보다는 시험 범위가 짧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해 처음 시작된 바로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이 수학 시수가 작년에 비해서 1주당 들어가는 수학 시수가 모자라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수학 진도를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시험 범위가 다소 줄었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범위가 작년보다는 20%가 줄어든 중간고사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도농고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문항과 배점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객관식이 19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논수령은 3문제가 출제되어서 이제 객관식 75점에 논수령 3문제 25점, 합해서 100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025년은 객관식이 23문제 90점에 만점에 논수령 2문제가 10점이 추가되어서 100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식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났고 논수령 문제가 한 문제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배점의 비율입니다. 작년도에는 객관식 문제가 75점, 논수령이 25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논수령의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논수령이 2문제가 나오게 됐고, 배점도 8점과 8점과 9점이라고 하는 3문제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는데 비해서 올해 논수령 문제는 5점과 5점, 총 10점이라는 이와 같은 점수로 다소 이제 논수령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중간고사에는 이 변별력 측정의 기준이 변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는 논수령 3문제가 배점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논수령을 다 맞추는 것이 100점의 만점을 받는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이 논수령 2문제가 5점 2문제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논수령 문제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도농고 시험은 무엇보다도 객관식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별력이 논수령에서 객관식 문제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도 문제가 이제 작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문제가 이제 고난도 문항 이거 출제가 되었고, 또 논수령 문제도 배점이 높아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객관식 22번과 23번 문제, 객관식의 마지막 2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냐? 바로 고1, 6월, 9월 기출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2020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시행했던 6월, 9월, 고1 모의고사 문제를 숫자와 문자만 바꾸어서 그대로 출제하는 이 문제를 킬러 문제로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농고에 이 킬러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단순히 교과서 중심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의 심화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학교들처럼 주변에 다른 이제 좀 더 어렵다고 나오는 학교들처럼 시험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은 기출 모의고사가 킬러 문항으로 나오게 되는 이와 같은 시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농고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떤 난이도였느냐?
예, 무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난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이 단순히 쉬웠다 어려웠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하게 공부했던 이 최다 기출문제, 최다 빈출 문제의 변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따라서 충실하게 여러분이 문제집이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 또한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폭넓게 공부하고 학습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단순히 내신형 문제에만 매달려 있거나 내신형 문제만 이렇게 풀었게 됐다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시험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1번에서 13번까지의 문제들을 각 단원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만들어 놨는데, 난이도가 다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하의 수준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나 일반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집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번부터 25번까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이 시험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4번부터 25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이제 20번까지의 문제들도 조금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문제들, 그러니까 각 문제집에서 심화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21번부터 25번까지의 이 5문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22번과 23번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이렇게 내었는데, 이것이 아닌 21번과 24번과 25번의 문제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다 빈출 문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들을 숫자를 바꾸어서 약간씩의 변형을 이렇게 해서 출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형 1번의 문항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고 논술형 1번의 문제는 바로 세 변의 길이 A, B, C가 주어진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반적인 문제집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던, 학생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막 어렵거나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의 해설을 제가 이렇게 좀 올려봤는데요. 우리가 해설은 일반적으로 다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조건을 찾아낸 다음에 가와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주입에서는 대비를 했느냐? 충분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1티어 블루 레벨 3의 58번의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삼각형을 구하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추론하는 문제, 그 넓이를 이용해서 이 A하고 B의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술형 1번의 문제는 구주 2배를 교재를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논술형 2번의 문제입니다. 논술형 2번의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논술형 2번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와 같은 2차 함수를 찾고, 그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학교들에서 많이 근처 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많이 내었고, 어디선가 많이 보았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풀이를 제가 간략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용하면 이 2차 함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2차 함수를 찾아낸다면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연립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 구주입의 교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1티어 블루 레벨 2의 373번의 문제를 보시면 완벽하게 주어진 조건이 숫자만 다르고 내용 자체는 비슷한 아주 유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티어 블루 2 적중 문제가 바로 논술형 2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3문제가 과연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문제입니다. 다항식을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지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졌을 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 3차식이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거나 허근을 가지는 2차식이 되었을 때 나머지를 특별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서 답을 구하는, 아마 이 문제를 모르는, 이 유형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이고 이 유형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아마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원래 객관식에서는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과정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 문제는 특별히 하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이 반복해서 풀어도 왜 이렇게 식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수학적인 원리를 여기까지 적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암기하듯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이 단계부터, 이 중간 단계부터 끝까지 답을 적는데 계산만 조심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답을 써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주입의 교재에서 적중했는데요. 1티어 블루 레벨 2의 문제 79번의 문제가 그와 같은 유형이고 이와 비슷한 유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구주입의 교재인 그린이나 블루나 레드나 포커스온이나 웬만한 교재에 다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이 실려있는 최다 빈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킬러 문제가 과연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22번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첫 번째 킬러 문제가 나온 문제는 바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한 것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다항식의 조건들을 주고 그 다음에 양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2020년 6월 모의고사 4점짜리 21번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완벽하게 조건이 똑같은데 x 더하기 2하고 x 제곱 더하기 4를 x 더하기 3과 x 제곱 더하기 9로 바꾼 숫자만 변형한 문제이고 이 나머지도 숫자만 바뀐 것이고 똑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도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예, 아마 다조건, 가나다 조건을 우리가 사용해서 인수 정리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22번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이고 굉장히 잘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구주입의 교재에도 실려 있는데요. 한번 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색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농고 기출 문제이고 21번 문제, 이 빨간색이 바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1티어 블루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객관식의 보기만 다르지 이 문제를 동안 보시면은 x 더하기 3과 x제곱 더하기 9 그리고 모두 8p제곱 그리고 나다 조건까지 완벽하게 일치한 적중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티끌 하나도 차이가 없게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것은 바로 구주입의 교재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완벽하게 킬러 문제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교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번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는 바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2022년 9월에 29번의 문제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통해서 두 근이 성립하는 성질을 구한 다음에 n의 값에다가 하나씩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말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순 노가다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영역이 바로 추론 능력을 발견하기 위한 단원이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 n의 값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이 구주입의 교재에서 다루었는데요. 우리 1티어 레드의 교재를 보시면 이 문제가 똑같이 적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킬러 문제와 여러 가지 도농고 문제들은 구주 2배 교재, 그러니까 정규 교재를 우리가 다 소화만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시험을 보았을 때 많이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내가 연습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이 중간고사의 시험에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줄어들어 시험 대비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에 다소 쉬었다, 다소 시간이 있었다, 여유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다 빈출 유형을 집중 공략한 학생들에겐 익숙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알고 있고 알려진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꾸준하게 복습하고 반복한 학생들에게는 어느 하나 어렵거나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시험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출 모의고사를 연습한 학생들은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나 아니면 쉬운 문제집이나 이런 거를 공부한 학생이 아니라 평소에도 모의고사 문제에 호감을 가지고 연습하고 반복한 학생들에게는 이 킬러 문제가 아주 익숙한 문제였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형의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져서 부담이 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논술형 문제가 8점이나 9점과 같이 고득점을 이렇게 배점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땐 8점과 9점이라는 점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5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것은 논술형보다는 객관식의 이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대신에 논술형 문제를 하나라도 이렇게 쉽게 여기지 않고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논술형 문제에서 예전과 같은 부담을 느끼는 수고를 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유형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는 문제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공부를 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유형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반드시 해서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아는 내용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를 이 중간고사의 기출을 분석을 통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험 범위를 일찍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중간고사의 범위가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말고사의 범위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20%가 더 줄어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난 시험 범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찍 철저히 그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말고사의 최고의 변수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유형과 연습으로는 이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면적인 사고로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야 답을 쓸 수 있는 조금만 변형해도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와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우의 수를 세는 머리로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되는데 이 단원은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거의 10년이나 되는 시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뚜껑이 열려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 말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최고의 변수 단원을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워서 풀면 낭패가 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의 수와 행렬과 다른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것보다 항상 생각해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생각하는 습관을 더해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신 수업의 방향을 이끌어줄 베테랑 강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더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지 각 단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수업을 통해서 이 기말고사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에 특화된 교재와 수업으로 효율적인 내신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이 내신에 특화된 교재들이 다 이렇게 시기마다 있는데요. 구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란을 보시면 5월 초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그 주에 보았던 그 내용으로 이 평가 클릭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범위의 약점을 점검하게 되고 6월 초가 되면은 포커스 온 내신 기본서라고 하는 책으로 내신 범위에 나오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학교들이 이제 출제했던 그 심화 부분을 완성하는 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6월 초에 구주입의 냅신 디펜스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주입의 학원이 이 서울에도 있고 또 경기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모든 진점이 동일한 시험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이 내신 디펜스를 통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 남양주 지역, 구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측정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서울에 있는 잘하는 학생들과도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을 6월 초에 실전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구주입의 1티어 교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적중하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연습용 교재는 6월 초에 지역 문제, 이제 지역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위주로 엄선하여 풀게 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이 되면 이제 최종 점검 모의고사 파책이라고 하는 파이널 체크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실전의 경험을 연습하게 되겠고요.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6월 말과 7월 초에 예상 문제의 직전 보강을 통해서 1학기 기말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고득점을 올리는 이와 같은 계획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구주입의 이제 수학의 기말고사 대비가 이제 개강하였습니다. 구주입의 고등부 최강 강사진과 맞춤형 교재로 도농고 내신을 책임지는 구주입회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입관 강사진들이 다 계신데요. 정말 독보적이고 실력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고등부 강사로 계십니다. 구리 캠퍼스, 다산 캠퍼스 모두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수학 성적을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